그럼 저는 실패한 걸까요? 예,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은 원유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요, 원유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뭐였는지,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최선의 선택은 뭐였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복기를 통해서 미래 유사한 상황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유가 시장의 일반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 약 4에서 7년 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전에 유사한 상황이 다른 시장에서 펼쳐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투자를 계속 해나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투자 하나하나에 대한 복기는 우리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미 하루 이틀 단위로 복기를 하면서 현재 최선의 대응은 무엇일까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앞선 영상들이 그 결과물들이겠죠. 서로는 이쯤 하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니 벌써 실패라고 할 수도 있어? 아직 유가시장에 진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여러분의 실패의 기준은 뭔가요? 아니 여러분은 실패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의 투자에 있어서 실패의 기준은 제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 9%보다 못한 것입니다. 즉 미국 주식들을 모아놓은 대표적인 지수인 S&P 500에 돈을 넣어두고 가만히 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낮게 얻는다면 뭐하러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공부하면서 투자하겠습니까? 그냥 S&P 넣어놓으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죠. 사실 시장 수익률을 이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박스친 사례를 보시면요, S&P 500 인덱스 펀드가 5개 헤지펀드와 10년간 수익률 경쟁을 했는데 결과는 연평균 7.1% 수익률을 기록한 인덱스 펀드의 압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우,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모인 헤지펀드도 S&P 500을 못 이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네,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일반인들은 S&P 500과 채권을 사는 것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 투자 방침에 대한 결정은 나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S&P 500에 투자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공부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큰 돈을 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간에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내서 조금 더 빨리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비슷한 이유로 제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 9%보다 높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에 제 수단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저의 수익률이 그러한 시장 수익률을 넘어섰다면 그 다음부턴 제가 진입 시에 고려했던 해당 투자 대상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2차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번 원유 투자에 있어서 저의 기대 수익률은 약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실패한 걸까요? 예,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단타 수익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유 선물 ETF를 그대로 가지고 기다려보면 됐었던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면의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링크에서처럼 과거 사례 분석을 했을 때 일반 ETF 상품이 손실을 45% 이상 넘어가게 되면 본전 회복은 가능해도 플러스 9% 이상은 힘들었거든요. 당연히 미래에 과거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판단을 더 이상 유보할 수 없고 판단을 해야 될 시점에서 저의 능력 안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패라는 판단이 서고 난 뒤에 그래서 더더욱 대안으로 투자할 만한 상품은 없는지 그렇게 열심히 찾았고 영상도 만들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실패했다고 판단을 했으니 실패한 이유는 뭐였는지 경우에 따라서 나눠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틀은 복귀하는 것이 어색하신 분들께서 자신의 투자를 복귀할 때도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게 진입 전과 진입 후로 나눠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입 전에 실패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대 수익과 기대 비용에 대한 계산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케이스를 나누면 공부가 부족했던 점과 예상이 불가능했던 점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부가 부족했던 점은 저 같은 경우엔 원유 선물 ETF에 다른 상품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자재에 투자할 때 꼭 선물 또는 선물 ETF를 살 필요가 없는데 저는 롤오버 비용이 존재하는 원유 선물 ETF만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진입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던 2016년과 2009년의 롤오버 비용을 고려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사전 리서치를 했을 때 연 10에서 15% 정도 롤오버 비용이 발생한다는 기사를 보고 그렇게 가정사항을 짜고 기대 수익과 기대 비용을 고려했었는데요. 지금처럼 유가가 바닥에 가까워질 만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유사했던 2016년과 2009년에는 롤오버 비용이 어땠는지 살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슈퍼 콘텐거가 발생해서 월 15에서 30% 정도로 로버 비용이 발생했는데 아마도 과거에 이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그래도 연 10에서 15%보다는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번에 유사한 투자 기회가 포착됐을 때 이러한 요소까지 고려해서 기대 수익과 기대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상이 불가능했던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롤오버 대상이 이렇게 급하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원래는 상품 구조 자체가 차월물로 롤오버를 하는 것인데 이번에 삼성의 급습으로 차월물뿐만 아니라 차차월물, 차차차월물까지 롤오버가 됐었죠. 롤오버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매월 5에서 9 영업일에 롤오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삼성의 급습으로 갑자기 뜬금없는 타이밍에 롤오버가 됐었죠.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분개하셨고 저 역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예상 불가능했던 요소라고 묶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일은 투자를 하다가 언제나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은 천재지변과 같다고 생각하고 일어났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음 스텝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정신건강에도 좋으며 내 수익률도 보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 다음은 진입 후에 나의 대응이 틀렸기 때문에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에게 가장 뼈저린 실수로 다가왔던 건 원칙을 어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원래 원칙은 전체 시드머니에서 10에서 20%만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무슨 욕심이 들었는지 40%나 투자했고 그때 하필 유가도 추가 하락해서 물타기도 불가하고 기회비용만 증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과도한 물량 투입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 실수에 대해서 반성하는 글을 제가 인스타에 5차례 넘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큰 손실로 다가올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댓글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현금 비중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대응이 틀릴 경우는 임기응변이 부족했을 경우일 텐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그래도 열심히 나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지난 영상들에서 보셨던 것처럼 손절하기로 판단을 했었고요. 4월 27일에 손절을 실행했었고 5월 7일인 현재까지 대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안 방안 중에 하나로 단타가 있었는데 저는 현재까지 손절분의 30%만큼 복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휴일 껴서 약 10일에 30% 복구했으니까 목표는 한 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이 어찌 됐든 에라 모르겠다 손절, 에라 모르겠다 존버 라는 자세는 지향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일수록 나의 현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극복하고 대안을 찾는 귀찮음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결국은 누구나 다 아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고 원칙을 고수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절제심과 지성 둘 다 있어야 투자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투자자 필립 피셔가 말했죠.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부터 배워나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방법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 오늘 영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